With you in the middle. 작년에 그 단톡방에서 해킹을 당하신 분이 계셨어요. 해킹을 어떻게 당했냐면 전화를 받으셨어요. 전화가 와가지고 지금 고객님 그 음성 파일도 제가 있었거든요. 지금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포스팅도 했던 것 같아요. 전에 했던 것 같은데 그 음성 녹취한 게 해킹하는 애들 그 보이스피싱 쪽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어떻게 연락이 왔냐면 고객님 지금 해외에서 고객님 계정으로 이게 빗썸이에요. 고객님 쪽으로다가 지금 계속 해킹 시도가 있으셔가지고 연락드렸어요. 이렇게 연락이 온 거예요. 그럼 다 본인이라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런 전화를 받았어요.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고객센터에서 지금 밖에서 막 일 보거나 뭐 차로 해가지고 이제 블루투스로 전화 받았는데 막 지금 몇 천만 원이 제 전재산 캐시로 치면 거의 몰빵 다 들어가 있는데 그것도 빗썸에 들어가 있는데 어떤 여자가 전화가 와서 지금 고객님 쪽으로 계속 해외 IP가 접근해서 들어오려는 이런 상황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제일 먼저 뭐 하실 거예요? 대답을 하셔야 돼. 이거는 방송이건 아니건 그냥 혼자서 방송 이거 하세요. 나 같으면 어떻게 할까? 딱. 근데 이거를 해봐야지 나중에서 진짜 대처를 하실 수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건 전 재산이 걸린 거기 때문에. 대부분 이런 거를 딱 전화를 받잖아요. 그러면 머리가 하얘져요. 하얘지고 아무것도 안 들려요. 뭐지? 빨리 비번 바꿔야겠네. 이 생각밖에 안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분도 어떻게 했냐면 일단 이게 보이스 피싱인지 아닌지 의심이 갔던 거예요. 의심이 가서 이제 고객센터에다가 막 이제 전화를 했는데 전화가 잘 안 돼요. 그때 당시만 해도 빗썸 서비스 수준 최고였잖아. 최고. 장난 아니었잖아. 전화 막 이틀 3일 해도 될까 말까 그 정도였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할 수 없이 PC로다가 접속을 해요. 접속을 하시고 난 다음에 고객센터 문의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고객센터하고 뭐 이렇게 얘기하던 도중에 OTP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그 OTP를 알려줍니다. 거기서 고객센터 창에. 그리고 나서 돈이 털렸어요. 지갑이 털렸어요. 왜 털렸을까요? 이분은 자기 아이디의 비번을 갖다가 바꾸려고 한 것밖에 없었어요. 근데 털렸어요. 왜 털렸을까? 아시는 분? 아시는 분 손? 아시는 분 손? 나는 알고 있다. 이거 너무 쉽다. 도리도리 실력 이거밖에 안 되냐? 뭐 중요한 얘기 할 줄 알았는데 이것밖에 안 되냐? 어떻게 되냐면 그 OTP를 이제 비밀번호를 바꾸려면 OTP로다가 2차 인증을 해제를 해야만 그게 변경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분도 잘 모르니까 OTP에 대한 부분을 뭐 이렇게 얘기를 대화 중에 했었나 봐요. 그거를 이 해킹 당하신 분 화면을 해커가 동시에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OTP 그걸 찍었을 때 그 돈이 그때부터 송금되기 시작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의 PC를 해커도 똑같이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그렇게 하느냐? 어떤 프로그램이 그 전에 깔렸던 거예요. 해킹 프로그램이. 그걸 갖다가 이제 좀비라고 그러는데 좀비 PC가 되면 완전 해커 컴퓨터가 되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이 파워 온을 누르잖아요. 그러면은 그 해커 창 시스템에 이렇게 보면 막 여러 개 많아요. 누가 컴퓨터를 켰다라는 게 이게 불이 다 들어와요. 그래서 그거 클릭을 하면 여러분 화면 지금 보고 계시는 거 있잖아요. 컴퓨터.
뭐 혹은 스마트폰이 될 수도 있어요. 그 보고 있는 화면을 해커도 똑같이 봐요. 대박이죠. 그리고 웹캠 있죠. 캠 위에 설치돼 있죠. 노트북 같은 경우도. 그 캠도 껐다 켰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어떻게 하시던 간에 해커 맘대로 껐다가 켰다가 할 수도 있고 해커가 컴퓨터를 끌 수도 있고 뭐 이런 상태예요. 그런 걸 두고 좀비 PC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아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노트북 같은 경우도 위에 카메라 이렇게 가려놔요. 포스트잇 같은 걸로 붙여놔요. 언제 이게 개인정보를 다 노출되고 사진까지 찍힐지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카메라가 저를 감시하는 이런 게 돼요. 갑자기 무서워지죠. 이런 얘기 들으면. 지금 그렇게 돼요. 그래서 그 고객센터에서 왜 전화가 왔냐. 얘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이 설치됐기 때문에 빗썸에 대한 아이디 비번을 알고 있는 상태예요. 아이디 비번은 치고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뭐냐면 안 풀리는 게 있었는데 2차 인증이에요. 구글 OTP가 걸려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거는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뚫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대담하게 직접 고객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고객님, 지금 해킹 시도가 있습니다. 이 얘기하면 얘가 부랴부랴 비번을 바꿀 걸 알기 때문에. 근데 그것도 그냥 밖에 있을 때 안 했겠죠? PC를 보고 있는 창에서 이 사람이 PC를 하고 현재 로그인하고 컴퓨터에 앉아 있어. 근데 그 전화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렇게 해야지만 PC화를 똑같이 보는 화면에서 OTP를 갖다가 변경하는 걸 볼 수가 있으니까. 대부분 자신의 OTP를 변경을 한다고 했었을 때 PC에서 하잖아요. 개인 PC에서 하잖아요. 남의 PC 오히려 위험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자기 PC가 오히려 바이러스에 걸려있는 상태예요. 대략 이해가 가시죠? 그리고 이제 제가 여러분들의 지갑을 이제 털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 접근하면 제일 편할까요? 반대로 생각해보면 이게 실마리가 다 풀려요. 해킹이라는 게. 이 좀비 프로그램을 깔아야만 여러분들의 돈을 가지고 갈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오스에 했는데 2차 인증이나 거래소까지 다 이제 로그인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냥 전송하면 전송이 돼요. 이런 구조면은 로그인만 되어 있고 PC로만도 2차 인증을 풀어져 있는 상태니까 거래소 같은 경우 이런 경우는 바로 돈이 출금이 가능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 한번 잘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지금 그 해커들이 가장 많이 하는 방식은 여러분을 통해서 해킹을 하는 방식이 어떤 거냐면 에어드랍이에요. 에어드랍. 유명한 에어드랍. 네오 관련이나 이오스 이슈가 되고 있는 거. 가령 예를 들어서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이메일을 가질 수 있으면 제일 좋아요. 이메일을 가질 수 있고 이슈가 되는 코인 있잖아요. 이오스 같은 거. 이런 거에 대한 에어드랍에 관한 이메일을 보내드려요. 이메일도 알고 이름도 알잖아요. 그렇게 막 보내드려요. 에어드랍이 되고 새 지갑이 완성되었습니다. 이 새 지갑을 구글 플레이어에서 다운받으시면 뭐 에어드랍을 1000개를 드립니다. 이런 식이에요. 근데 그거를 깔게 되면 바이러스에 걸리는 거예요. 좀비 PC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어드랍도 조심하셔야 되고 어떤 분이 프로그램 주시면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설치하시면 안 돼요. 설치 안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렇게 털리는 경우가 제일 많아요. 그리고 제가 조금만 여기서 머리 조금 더 쓴다면 여러분들한테 뭐 에어드랍을 한다고 정식적으로 이렇게 오피셜 만들어 놓고 쭉 다 해서 이메일 수집을 다 할 거예요. 제가 진짜 코인을 드릴 수도 있어요. 다 발급을 하고 이메일 리스트를 쫙 다 가지고 오잖아요. 그리고 나서 한 달이고 두 달이고 뭐 에어드랍도 주고 좋은 이미지를 심은 다음에 그 프로그램 관련된 전자지갑이나 뭐를 설치하라고 또 이메일을 보낼 거예요.
처음부터 스캠하고 계획이 됐던 거죠. 이렇게 되면 정말 무서운 시나리오가 많이 나와요. 이걸 또 법적으로 안 걸리게 할 수도 있어요. 투트랙으로다가 제가 합법적으로 이렇게 코인을 하고 옆에 이제 친한 해커가 있어요. 저는 이제 합법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고 친한 해커가 있는 거예요. 야, 내가 DB 줄 테니까 얘네 털 수 있으면 털어. 그 대신 반반 먹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 이메일이나 정보를 넘기는 거예요. 그럼 걔네들이 여러분들한테 혹시 이러지 않았냐? 그래서 뭐 에어드랍하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요거 프로그램 한번 깔아보세요 해갖고 보내드리면 그거 깔잖아요. 그럼 또 걸리는 거예요. 전 공식적으로 보고 아, 우리 서버가 털린 것 같다. 자작극 되는 거죠. 이런 식까지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프로그램 설치하는 거는 정말 조심해야 하셔야 되고, 정말 메인 뭐 이오스나 네오 관련해서 정말 유명한 그 플랫폼 관련된 거 아니면 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공식 URL인지 꼭 확인하셔야 돼요. 그리고 구글에서 접속하셨을 때도 상단에 보면 광고가 있어요. 이 광고는 될 수 있으면 피하셔야 돼요. 광고는 돈만 주면 그런 걸 이렇게 좀 구글에서도 그걸 갖다가 좀 걸러 필터링을 하는데, 그 중에서도 필터링 안 걸리게끔 뭐 좀 인지도가 낮은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거 같은 경우 그렇게 올라갈 수 있단 말이에요. 저번에도 그런 적이 있어서 지갑이 털린 적이 있는데 그 부분을 꼭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개인 키를 보통 PC에다 저장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 저장하실 때 원래 저장하면 안 되는데, 저장하시더라도 그 중간중간에 자기가 비번을 만드세요. 자기가 좋아하는 자기 이름의 이니셜을 넣든지 전화번호를 넣든지 번호를 넣어서 중간중간에 구간에 내가 어떤 번호를 넣는지 아실 거 아니에요. 뭐 근데 중요한 점이 있는데 그걸 까먹으시면 안 돼. 저 같은 경우 제가 막 미스시게 제가 암호를 만들어 놔요. 근데 나중에 제가 봐도 이걸 찾을 수가 없어갖고 난처했던 적이 몇 번 있는데, 그거 하시면 정말 좋고요. 그리고 PC에다가 저장을 하시더라도 R집 있죠. R집에 보면 비밀 락 잠금하는 게 있어요. 비번을 길게 하세요. 한 뭐 12자리 이상으로다가 특수 문자 섞어갖고 하시면, 그렇게 해서 그 개인 키를 저장을 하시면 그것도 안전하게 저장이 되고요. 그리고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자. 클라우드 서비스 구글도 있고 뭐 네이버도 있어요. 이 클라우드에 그냥 올리라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다가 압축을 걸어서, R집 압축 있죠? 그런 거 걸어서 올리시면 뭐 일단 그 클라우드 서비스를 뚫었다고 해도 거기에 또 비번이 걸려 있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뚫기란 정말 힘들어요. 거의 이거는 제로에 가까워요. 그리고 지금 세 번째 하드월렛을 이용하자 그랬는데, 하드월렛 사용하시면 제일 좋아요. 제일 안전빵이에요. 이거는 털려고 해도 털 수가 없는 구조예요. 저도 지금 있는데 여기요. 이 나노S예요. 여기에 들어가시면 뭐 세팅도 있고 브라우저도 있어요. 이거를 갖다가 두 가지가 있는데, 두 개를 갖다 락을 걸어 놓으면, 가령 예를 들어서 이더리움 지갑이면 이더리움에 관계된 탭에 쫙 있잖아요. 네오면 네오 관련해서 뭐 더키부터 시작해서 뭐 트리님 뭐 이런 거 되게 많잖아요. 레드펄스 뭐 이런 거 쫙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이걸 해놓고 락을 걸어 놓잖아요. 그렇게 되면 만약에 네오라 치면 네오만 가져갈 수 있어요. 근데 이것도 그냥 가져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여기 비번을 8자리를 치고 들어가야 돼요. 3번이 틀리면 자동적으로 딜릿이 돼요. 그러니까 해킹 불가예요. 이거는 제일 간단하고 제일 힘든 게 이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거를 접속해서 했다고 그래도 걔가 순간적으로 뭐 거래소 이런 것처럼 탈취를 한다고 그래도 그 나머지 알트코인들은 락이 걸려있기 때문에 네오는 가져갈 수 있을 만큼 나머지는 아무것도 못 가져가요. 그리고 이거는 꽂았다 썼고 무조건 또 빼야 되는 거라, 이거 사용하시면, 그러니까 본인 PC가 좀비 PC라고 하더라도 이게 있으면 거의 전송이 불가능해요. 거의 해킹이 불가능해요.
왜 해킹이 불가능하다고 자꾸 말씀드리는지 좀 제가 지금 웃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제가 이거 사용법을 알거든요. 제가 쓰면서도 힘들어요. 제가 제 지갑으로, 여기서 제 지갑으로 옮기는데도 힘들어요. 불편한 게 아니라 이게 다 보내놓고 전송시에 그 이더월렛에 그쪽에서 전송을 누르고 나서 이쪽에서 확인 버튼을 또 눌러야 하는데, 그쪽에서 좀 실수를 많이 해요.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면 비번이 또 락이 잠겨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면 조금 불편한 게 있는데, 제가 제 지갑에 보내는데도 힘들다. 해커가 절대로 뚫을 수 없다. 이게 나노S예요. 그리고 사용하면 좋은 게 그 에어드랍을 다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좋다는 건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괜찮아요. 아, 그리고 만약 사시게 되면 제 밑에 하단에 URL 있어요. 아, 그것도 있구나. 그리고 이 나노S 하드월렛 샀다가 털린 기사 뉴스도 있던데요. 제가 이런 글을 봤어요. 제가 이 해킹 관련해 갖고 포스팅을 한 적이 있는데, 그 하단에도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 왜 그러냐면 공식 홈피에서 안 사셔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베이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이 케이스가 하얀 비닐막, 그 담배 이렇게 깔 때 보면 하얀 비닐막 있잖아요. 그런 게 있는데 그게 까진 게 있어요. 그리고 얇게 어떻게 또 더 씌운 거죠. 그게 이제 새 거라고 생각해서 봤는데, 지금 하드월렛 같은 경우는 중고 제품을 사시면 안 돼요. 절대로. 지금 저거 한 7만원인가 주고 샀던 것 같아요. 6, 7만원. 그래서 저는 이거를 유럽에, 이게 독일 건가 그렇죠?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2개를 주문을 했어요. 그래서 유럽에서 직접 배송 받아서 그렇게 사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못 믿어요, 이거를. 그리고 1개 지갑은 딴 분한테 선물 드렸는데, 이거 만약에 분실하면 어떡하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나노S를 이렇게 보시면 그 처음에 스타트 할 때 요 네모난 그 무슨 종이 메모장이 있어요. 24가지가 있는데 여기다 단어를 다 하나씩 넣을 수 있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나노S를 잊어버리면 요것만 있으면 지갑을 다시 되살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종이만 안 잊어버리면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정말 안전하게. 그러니까 지갑도 잊어버리고 종이도 잊어버렸다 그럼 답 없는 거고, 그건 진짜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진짜로 못 찾는 그런 상황이 나오니까 그런 건 조심하시고, 종이만 잘 두셔도 언제든지 지갑은 복원 가능하다. 그리고 해외에서 저 나노S 지갑 살 수 있는 거 제 유튜브 하단에도 계속 광고를 올려드리고 있어요. 거기 한번 들어가 보셔서 관심 있으신 분들, 해킹 때문에 자꾸 스트레스 받으시는 분들 보시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안법을 이제 알려드리면, 제일 처음으로 돌아가서 만약에 그런 해킹 전화가 왔었을 때, 해외에서 지금 접속 시도가 있습니다 라고 했었을 때 가장 좋은 대처법은 뭐냐면, 그 자기 본인의 PC를 사용하지 마시고 다른 PC를 사용을 하세요. 그리고 본인 PC는 포맷을 하세요.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저가 한 2주 전인가 네이버에서 또 메시지가 왔더라고요. 중국에서 그 접속 시도가 있었대요. 막 웃었는데, 아무리 그 자기 비번이 길다고 해도 웹상에서 그런 비번들은 100% 다 뚫려요. 어떤 거래소건 어떤 사이트건. 제가 전에 중국에 있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쪽에서 네이버 아이디를 팔아요. 아이디 비번에서 쫙. 좀 몇 년 됐긴 했는데, 좀 전에 오래전 얘기긴 한데, 그렇게 아이디 비번이 다 팔려요. 이런 거는 100% 다 털려요. 근데 안 털리는 방법은 딱 한 가지, 2차 인증 꼭 거셔야 돼요. OTP나 그 카카오톡 같은 경우는 뭐 인증 그게 카톡으로 오잖아요. 그 카카오톡 뱅킹처럼 그렇게 오고, 네이버도 네이버 OTP가 따로 있어요. 그리고 우리 그 코인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구글 OTP를 꼭 하셔야 돼요. OTP 하면 절대 못 들어요. 그래서 제가 그
해외 이제 접속 그 차단도 해놨거든요. 차단도 해놓고 OTP도 걸어놨거든요. 그래서 비번을 아는지 접속 시도가 있었다는 거 보면 뭐 비번을 알 수도 있어요. 근데 뭐 비번도 안 바꿨고 아무것도 안 바꿨어요. 2차 인증 안 되면 못 들어가는 거 알기 때문에. 왜 그러면 당장 저만 해도 휴대폰 잊어버리면 못 들어가잖아요. 솔직히 코인 하는 분들 제일 걱정하는 게 뭐예요? 휴대폰 잊어버려서 OTP 못 들어가면 어쩔까 이거잖아요. 어떻게 하나 그런 거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그 보안의 제일 기본 되는 거는 뭐든지 2차 인증은 꼭 하셔야 됩니다. 2차 인증 안 하면 100% 다 털려요. 아무리 좋은 사이트도 바이낸스 아니라 바이낸스 할아버지 쿠코인도 다 털리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꼭 사이트를 이용하시게 된다면 2차 인증 꼭 하세요. 이렇게 뭐 해킹에 관해서 또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중요한 부분만 잘 짚어드렸습니다. 지금 이 부분만 따로 편집을 해서 특집으로 해서 그 블로그에다가 올려드릴 거고요. 방송 더 길게 하고 싶은데 지금 시청자가 별로 많지가 않아요. 아직까지. 오늘 그래도 아프리카에서 주방 할머니가 오셔서 진짜 할머니예요? 방송 듣고 계시면 연세 어떻게 되는지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유튜브에서 항상 우리 도리도리 텔레방에서도 오신 상우님, 김상우님하고 타키님, 또 다른 한 분 계시는데 어느 분인지는 모르겠는데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침 10시 평일에는 계속 방송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아, 애인동진님이시구나. 애인동진님이 다른 카톡방에서 넘어오셨죠? 그렇게 알고 있는데. 아, 카페에서 넘어오셨구나. 그죠? 에어드랍 관련 잘 안 되셔갖고 댓글 남기셔서 오늘 낮에 제가 댓글을 남겨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그 에어드랍 다 하셨어요. 에어드랍 안 된 것들 있으면은 말씀 주세요. 제가 최대한 받게 해드리려고 애쓰고 있으니까는 지금 예 방송 와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안 되셨던 분 지금 방송 끝나고 원격이라도 살짝 해드리려고 지금 그러고 있어요. 텔레그램 같은 경우 비번을 자기 아이디를 까먹는 경우가 저도 종종 있어요. 그래서 저도 어디에 있는지 몰라갖고 텔레그램 아직 익숙해지지가 않아서 예 이거 이거 방송 끝나고 도와드리기로 해서 도와드릴 테니까 오늘 불금이죠. 6월 8일 저녁까지 또 코인 하시고 뭐 이렇게 스트레스 받고 뭐 이런 거 하지 마시고요. 예 요즘 날씨 더 더워지기 전에 노세요. 친구분들 이렇게 만나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술도 좀 드시고 좋은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편집해서 이따가 올려드릴게요. 오늘 방송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아 참 오늘 방송 진짜 요만큼이라도 좋았으면 좋아요랑 구독 종 눌러주시고요. 밑에 댓글도 달아주셨으면 좋겠고 이 해킹 관련 부분은 텍스트로 하는데 한계가 있어요. 실제 일어난 일 같은 거 다 들려주시면 좋기 때문에 코인 관련 하셨던 분들 코인 관련 하시는 분들 있으시면 요 해킹 관련 부분 편집해서 보내드리면 요런 거는 이렇게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좋은 하루 되십시오.